안녕하세요. 오늘 미스터리 이야기의 가이드, 공포요정입니다. 혹시 문경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겨진 사건 중 하나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 경북 문경시의 둔덕산. 벌집이 있을 만한 좋은 자리를 찾아 산을 방문한 양봉업자 일행은 산 중턱에서 웬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험한 산속에 차만 덩그러니 있음을 이상하게 느낀 양봉업자는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하는데 차 너머로 보이는 이상한 실루엣 하나가 있었다 했죠. 저거 뭐야? 마네킹이야? 저거 설마 사람인 거야? 실루엣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의 예수처럼 말이죠. 얼마 안가 이 사건은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드는데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 였습니다. 시신이 매달려 있던 십자가, 머리에 쓰인 가시관, 팔과 다리에 박힌 못, 배를 뚫은 창과 시신 밑에 있던 채찍까지 참혹할 만큼의 엄청난 예수와의 싱크로율에 국민들은 다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본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살인을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면 조직 손상이 일어납니다. 손상이 일어난 조직, 특히 힘줄인 경우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쇼크를 받게 될 텐데, 한쪽 손에 못이 박히는 순간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쇼크가 오거나 옴짝달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해 외에 다른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문경 십자가 시신 단독 자살 결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북 문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 58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독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그동안의 행적 수사 등 자살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고 배에 창을 꽂은 채 발견된 시체가 자살이라니. 경찰은 국민들의 물음에 어이없게도 해보니까 되던데? 라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무지성으로 우기는 것은 아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과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른발에 먼저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엔 왼쪽 발을 겹쳐 오른쪽 발 안쪽 복사뼈 쪽으로. 방송사는 국과수 설명을 토대로 3D 영상을 구형해봤는데 실제 현장의 모습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거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울이 발견된 위치를 보아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옆구리에 구멍을 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가장 큰 수수께끼는 어떻게 혼자서 손에 못을 박았는가? 이에 국과수는 손에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채 발과 배에 못을 박고 박아놓은 못에 손을 끼워 넣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능할 리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놀랍게도 손을 뚫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드릴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손을 뚫은 위치 또한 절묘하게 뼈와 조직을 피하여 양손 모두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나 있었고 이는 한쪽 손을 뚫어도 다른 쪽 손을 뚫을 정도론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양손 모두 손바닥보다 손등 쪽 상처에 구멍이 더 큰 상태였던 걸로 보아 박혀있는 못에 손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손등을 더 많이 다치게 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많은 피를 쏟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미리 묶어놨던 목줄의 목이 자연스레 졸리게 됐고 시신 부검 결과 또한 목졸림과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밝혀지며 이 설명은 꽤나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 하나. 도대체 사망자는 왜 이런 고난도의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가? 이를 의심한 방송사는 고인의 주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듣게 되는데 고인이 갑자기 간에 문제가 생겨서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식이 간을 이식해주고 얼마인가 주워버린 거죠.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준 아들이 2개월 만에 2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고 고인은 죄책감을 못 이겨 아내와도 연락을 끊은 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방송사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는데 놀랍게도 고인의 가족들은 고인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아들이 죽은 후 가족들도 연을 끊고 살았다 하는데 그 이유는 고인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를 가진 것 같아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방송사는 고인의 자살 방식이 상당히 종교적이었던 만큼 고인의 종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가 고인의 회사 동료로부터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사람들이 나와 커피 같은 거 나눠주는데 그 사람은 교회 사람만 보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나 보다 했죠. 형제들에게 고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으므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인은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보니 일반적인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좀 더 토착적인 종교 같았다 합니다. 실제로 이 종교는 현실에는 예배당이 없고 오로지 인터넷에서만 활동하는 종교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죽음은 그저 광신도의 기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잃은 고통의 몸부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공포요정